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을 앞두고요. 어떤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는가 이걸 알려고 하면은 에, 김영현 장관의 그 발언이라든가 어떤 결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MBC, JTBC는 오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선을 딱 그었죠. 제가 보더라도요. 요 두 언론사가 가장 심해요 사실. JTBC가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뉴스들이 과연 진짜일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카드라가 많고 그야말로 너무도 이제 적대적이다. 이 두 언론사는 완전히 이제 대통령을 이번 참에 그냥 끌어내겠다. 끝장내겠다. 감옥 보내겠다 이거죠. 감옥. 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대통령 내려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말이죠. 그냥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 두 언론사는. 그야말로 완전히 적입니다. 적. 예. 자,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이 이제 바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이번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죠.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변호인단에서 하겠죠. 그것을. 현재 이제 김명현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구속된 상태고요. 현재 그 변호인단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오늘 됩니다. 오늘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그리고 28일이죠. 28일 이틀 뒤 김용현 장관의 구속 기간이 이제 만료됨에 따라 내일 기자회견에서 오늘이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와 관련한 김용현 장관의 입장을 이제 밝힌다. 자, 여기서 무엇이 이제 나올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떤 전략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폭로 혹은 정보 제공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큰 뭐가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연수원 이야기가 지금 난리 났죠. 거기 90명이 뭐 감금되었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갔는데 시사인을 통해서요. 그 엄청난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언론기관도 그걸 받아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꼭 닫고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4.15 총선 때 4년 전에 말이죠. 4년여 전에 그때 이제 출구조사 결과 그들이 압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아무도 환호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가만히 결과를 어, 그 화면만 응시하고 있던 그 모습이 생각날 정도로 기이한 침묵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뭐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련된 엄청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영현 장관이 이제 이렇게 했죠. 앞으로 탄핵 재판을 앞두고 이러이러한 어떤 스케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든가 수사는 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탄핵 재판은 이렇게 되는 거고 선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은 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이야기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더 나가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 현재 이 김영현 장관의 그 변호인단에서는요. 초청하는 기자들은 이 단톡방에 속한 분들로 제한하고 다른 언론사나 기자는 와도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딱 이렇게 결정을 딱 해놨어요. 어떤 언론사만 오라고 딱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MBC, JTBC 같은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차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초청 방송사 중에는 SBS를 포함해 일부 종합 편성 채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SBS가 상당히 지금 중립적인 그런 모습도 약간 보입니다. 어, 회사 전체가 그렇게 된 건 아닌데 SBS 전체가 일부 기자들, 일부 이제 PD들이 그래도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조금씩 이렇게 보도도 하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게 좀 나갔잖아요. 그래서 KBS, MBC보다는 낫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KBS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뭐 임명한 사장이 들어갔는데도 왜 그러냐라고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사장이 그 모든 걸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의 주인은 실질적으로 노조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MBC는 그게 그냥 100%딱 들어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KBS는 좀 다르죠. KBS는요. 그 민노총 노조가 그게 제1 노조가 아니에요. 제2 노조입니다. 제1 노조는 그보다 조금 더 큰 노조가 있어요. 거기가 인제 기술 혹은 경영 파트 인제 쪽에 직원들 중심으로 인제 결성된 노조. 그 지방사도 많이 좀 가입돼 있고. 그래서 인제 거기가 쪼끔 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덜할 뿐이지 그들도 역시 노조는 노조입니다. 그래서 MBC보다는 좀 덜하다 뿐이지 거기도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KBS도 정상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MBC에 김재철 사장이라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MBC를 완전 뒤집어 놨잖아요. 그때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런 인물을 찾아서 사장에 앉히면 몰라도 다른 사람은 가면 바로 동화됩니다. 꼼짝 못 해요. 사장의 권한이라는 게 여기저기 견제받습니다, 거기 가 보면은. 그래서 수뇌부만 교체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신병을 확보한 첫 피의자인 김영현 전 장관은 고위 공직자 수사 범죄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조사를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에게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역시 일괄 거부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장관 이분을 보면 그야말로 상남자입니다. 저는 이분 이상 가는 배짱을 가진 용감한 사람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어쩌면 더 한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이분이 사실 이번에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완전히 이제 합을 맞추고 코드를 일치화시킨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김영현 장관을 보시면요. 여러분 든든할 겁니다. 선관위 증거보존 기각, 김영현 척. 이것이 바로 계엄 이유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찔리니까 뭔가 이렇게 찝찝하니까 이들이 자꾸 공개를 못하고 증거 보존 이런 것도 계속 기각시키고 절대 이게 공개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적인 사람들도 선관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면은. 왜? 깨끗하면 까라는 얘기죠. 그거 왜 못 갔냐 이거지. 그게 무슨 국가 기밀도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개를 해 줘야 돼요 선관위는. 투명성, 공명성, 공정성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의심받고 있는데 그걸 그냥 꼭 이렇게 문 닫고 있다? 아 이거는 정말 나중에 어마어마한 어떤 사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는 나라가 아닙니다. 김영현의 옥중투쟁, 허위 조작 등 걸리면 가만 안 둬. 정말 용감무상 그 자체입니다. 이분 정말 대단합니다. 심우정, 박세현 주임검사,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등 줄 고소를 했습니다. 자, 변호인, 검찰 휴대전화 압수수색, 빈 텔레그램 방 증거 조작, 검찰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다. 수사 불응 기조 이어간다. 자, 김영현 장관은요, 니들 할 테면 해봐. 우리는 우리대로 마이웨이 간다. 처음에 설정한 어떤 목표와 계획 구상이 아직도 흥크러지지 않았다. 그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22일이잖아요. 4일 전.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어떤 기사에 이런 내용의 연장선에서 뭐가 터지지 않겠나. 김용현 전 장관에 의해 가지고 어떤 공격 하는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김영은 잘한다. 지금 네티즌들 난리 났습니다. 장관님 애국심 감사하고 지지합니다. 뭐 이런 쫙 이런 뒤에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당 대표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세 사람이 이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이게 화환들이 지금 배달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스타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위기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 때 자신들의 속이 다 드러났죠. 정체성이.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이번에 자유우파 애국 보수들에게 선명한 어떤 이미지를 인상을 남겼습니다.
각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터질 것인가? 무엇이 여기서 결정적인 한 고비가 지금 형성될 것으로 보고요. 자, 이런 김용현 장관에게 응원 집회 이런 것이 안 열릴 수가 없겠죠. 벌써 몇 번 열렸습니다. 11월 22일, 23일, 24일 또 열린다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굴복하지 맙시다. 항복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긴다. 끝까지 가면 이긴다라고 주장하는 젊은 친구들, 20대, 30대들 꽤 많아요, 지금. 김용현 장관이 그들에게 영웅으로, 스타로 지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